국내에서 3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희귀혈전증으로 숨졌습니다. 네, 이로 인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전증 판정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16일 숨졌습니다. 지난 27일에 자녀 백신을 예약해서 접종했고 9일이 지난 뒤부터 극심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희귀혈전증으로 인한 사망은 국내에서는 처음 나온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서 혈전증이 발생한 사례는 몇 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이 났고요. 실제로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그러니까 이른바 희귀혈전증,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한 사례는 지난 4월 달에도 있었고 이번 말씀하시는 5월 달에도 있었는데 예. 실제로 사망까지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또 다른 30대 남성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나왔지만 호전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 두 사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사례, 그러니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한 사례가 두 건, 그러니까 4월 달, 5월 달에 있었는데 각각 4월 27일 그리고 5월 27일 날 접종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일 또는 9일 정도 후에 심한 두통을 호소를 하셨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도 일치를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의료기관 방문을 한 다음에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사례의 차이점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4월 27일 날, 그러니까 첫 사례, 그러니까 접종을 받으신 다음에 희귀혈전증이 발생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에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신 다음에 지금 현재 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대한 대응 지침이 있거든요. 네. 이거에 따라서 항응고제 치료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전이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사망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의료기관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약물 처방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에 약간 호전이 됐다가 그 이후에는 증상이 악화되면서 상급병원으로 이송이 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방문했을 때 실제로 대응 지침에 따라서 치료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 가지고 실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다만 어떤 차이, 그러니까 의료 치료를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처와 치료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두 사례를 비교하는 건 어렵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을 맞은 뒤에 아주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혈전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적인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발생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주로 동맥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뇌동맥이라든가 아니면 관상동맥 그리고 폐동맥 쪽에서 혈전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고, 그리고 하지 심부정맥이라고 해서 이제 심장하고 거리가 먼, 그러니까 다리 네. 쪽에서 이런 혈전증이 발생을 하면서 나중에 경우에 따라 색전증까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혈전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희귀혈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일단 혈전증이 발생하는 거는 동일한데 네. 여기에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하는,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이 안 되는 반면에 네. 지금 희귀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감소증이 같이 동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접종 후에 자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후에 혈소판 감소성 증후군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찾아서 진료를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백신 접종 후에 몸에 어떤 증상을 좀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좋을까요? 국내에서 발생한 희귀혈전증의 공통적인 부분, 그러니까 1차적으로 환자 본인이 자각했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심한 두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정부 방침, 그러니까 권고 사항은 백신 접종 후에 발열 반응이라든가 근육통이라든가 아니면 두통 등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해열진통제를 그러니까 본인이 참기 힘든 경우에는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걸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두통 같은 경우에 발생을 해서 해열진통제를 복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되면 일단은 혈전증을 의심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혈전증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이제 통증이 다르긴 한데 흉통이라든가
아니면 복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 부위에 보통은 이제 멍이나 근육통 같은 게 발생을 하는데 네. 접종 부위가 아닌 부위에서 멍이라든가 아니면 출혈이라든가 반점 같은 게 보이게 되면 일단 혈전증을 의심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 그러니까 비단 지금 혈전증뿐만 아니라 다른 이상 반응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여러 가지 지금 혈전증에 대해서는 대응 지침이 마련이 돼 있지만 다른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 지침이 마련돼 있느냐, 이 부분은 보건당국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네. 각 전국에 있는 응급실에서 이러한 대응 지침이 제대로 마련이 돼 있느냐, 이 부분도 혈전증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상 반응이 발생을 했을 때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건당국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나 두통이나 구토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혈전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의료기관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두 사례 모두 30대 남성이었다는 점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대상자에 대한 그 제한을 재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교롭게 지금 국내에서 발생한 희귀혈전증의 연령대가 30대로 동일합니다. 두 분 다 남성이고요. 근데 뭐 성적인 차이, 그러니까 성별의 차이는 차치하고 일단 연령대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30대 미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제한했던 이유는 과거에 그 20대에서 혈전증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연령 제한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처음 발생을 했을 때는 백신과 인과성이 어느 정도 염두를 해뒀다가 그 이후에는 인과성이 없는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혈소판 감소증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판명이 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발생했던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한 두 사례 같은 경우에는 30대다 보니까 연령을 40대 미만으로 좀 그 폭을 제한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예. 일단 뭐 얀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례 같은 경우에 주로 여성분들한테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왜 여성분들한테 명확하게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성별로 제한을 두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예. 일단 여성 호르몬도 관련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30대 미만으로 연령 제한이 돼 있는 거를 40대 미만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3분기 접종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망의 원인을 좀 경과를 명확하게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